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시절 그 스타의 김동건입니다. 살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걸어온 길 끝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무대 조명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없는 방 안의 정적일까요? 한 사람이 평생 쌓아 올린 명성이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그저 개인의 일탈이라 치부하고 지나쳐야 할까요? 오늘 이 자리는 화려한 스타의 비하인드 스토리나 자극적인 스캔들을 파헤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 세대가 평생을 지켜온 명예와 침묵 그리고 책임이라는 가치에 대해 깊이 고찰해보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예술계의 거목이자 한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오신 이순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이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동건 씨, 참 오랜만이네요. 이런 무거운 주제로 마주 앉으니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참으로 가난했고 그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그 가치들이 너무나 쉽게 바닥에 내팽개쳐지는 것 같아 잠을 이룰 수가 없더군요. 제 후배의 일이라 더 가슴이 아프고 또 선배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은 배우 이순재가 아니라 그저 한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온 한 늙은이의 마음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무대 위에서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타인의 삶을 연기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삶의 위로가 되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난 뒤 분장실 거울 앞에 홀로 앉아 있을 때 느끼는 그 공허함은 오직 우리 같은 사람들만 아는 비밀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최근 대중의 큰 사랑을 받던 후배 가수가 겪고 있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보며 선생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욕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연예계라는 화려한 감옥 안에서의 결핍 때문이었을까요? 동건 씨, 배우라는 직업은 참 묘합니다. 남의 옷을 입고 남의 말을 하며 박수를 받지만은 정작 내 옷을 입고 내 말을 할 때는 가장 서툰 법이지요. 저 역시 60년 넘게 연기를 해오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대중의 비난보다 제 스스로의 양심에 비친 그림자였습니다. 숙행이라는 후배. 참 재능 있는 친구였지요. 미스트롯이라는 큰 무대에서 6위라는 성적을 거두고 드디어 긴 무명 생활의 끝을 보는가 싶었는데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니 참으로 참담합니다. 연예인은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살지만 그 사랑은 유리그릇 같아서 한번 금이 가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 친구는 왜 몰랐을까요? 아마도 오랫동안 지속된 무명 생활의 불안함이 그 지독한 경제적 결핍이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켰을지도 모릅니다. 46이라는 나이는 예술가로서 꽃을 피울 때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공포가 가장 극심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니까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핍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깊이 와닿습니다. 우리 세대는 전쟁을 겪고 폐허 위에서 나라를 세웠기에 배고픔과 가난이 무엇인지 뼛속까지 알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배고픔을 견디면서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은 명예와 체면이었습니다. 숙행 씨의 경우 12년 직이라는 절친한 친구로부터 수백억대 자산가라는 남자를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경제적 불안정함 속에서 그 유혹은 마치 생명줄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줄이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올감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왜 즉시 멈추지 못했을까요? 선생님께서는 그 침묵의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나약함이자 무서운 점입니다.
처음엔 속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혼했다는 남자의 거짓말, 그리고 친구의 보증. 하지만 진실이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숙행 씨에게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상대의 아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아이들이 있다고 가정을 지켜달라고 애원했을 때가 가장 큰 기회였지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손을 뿌리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을 더 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벤처 승용차, 강남의 오피스텔, 매달 들어오는 생활비, 아마도 그것들이 주는 안락함이 한 여자의 눈물보다, 그리고 자신의 명예보다 더 무거웠던 모양입니다. 우리 시대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우리는 배를 골아도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엔 피눈물 난다는 것을 철칙으로 알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 친구가 무대 위에서 불렀던 노래들이, 그 애절한 감성들이 과연 진심이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선생님의 단호한 말씀에 숙연해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중은 가수의 목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궤적을 함께 봅니다. 숙행 씨는 과거 방송에서 한강에서의 비밀 데이트나 스릴 있는 연애를 꿈꾼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엔 그저 연예인으로서의 고충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이 복선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도덕적 기준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 변한다고들 하지만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대중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는 공인이라면 그 책임의 무게는 일반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야 마땅하겠지요. 맞습니다. 공인은 단순히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KBS에서 연기할 때는 연습 시간에 5분만 늦어도 대선배님들께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과 신뢰, 그리고 나 자신을 다스리는 절제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후배들을 보면은 실력은 출중할지 몰라도 인격적인 수양은 부족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숙행 씨가 내용 증명을 받고도 현역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의 녹화를 강행했다는 사실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방송사가 입을 피해, 그리고 동료들이 느낄 배신감보다 자신의 출연료와 위약금을 먼저 걱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예술가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저 돈을 쫓는 장사꾼의 논리죠.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보기엔 그저 혀를 찰 노릇입니다. 선생님의 탄식이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이 어두운 그림자가 결국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건이 우리 사회, 특히나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우리 세대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명예라는 것은 평생을 들여 쌓아 올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단 한순간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명예를 지키는 힘은 화려한 언변이나 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정직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숙행 씨의 사건은 단순히 한 가수의 몰락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물질적인 가치에 매몰되어 도덕성을 잃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자화상이지요. 이제라도 우리는 멈춰서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를 말입니다. 저 역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저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 삶의 그림자는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누군가의 가슴에 못을 박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선생님 46이라는 나이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세대에게 46은 이미 자식들 다 키우고 인생의 무게를 짊어진 가장 완숙한 시기였지요. 하지만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이들에게 이 나이는 참으로 잔인한 숫자일지도 모릅니다. 청춘은 지나갔고
앞날은 안개처럼 흐릿한데 경제적인 결핍까지 더해진다면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숙행 씨가 12년이나 믿어온 친구로부터 수백억대 자산가를 소개받았을 때 그것이 과연 순수한 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벼랑 끝에서 잡은 썩은 동아줄이었을까요? 선생님께서는 그 나이대의 불안함과 유혹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동건 씨, 사람이 배가 고프면 눈앞에 고기가 상했는지 아닌지 따질 겨를이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46이면 인생의 단맛, 쓴맛 다 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줄 아는 나이입니다. 숙행이라는 친구가 겪었을 무명 생활의 서러움, 저도 잘 압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연극 무대에서 배를 고르며 대사를 외우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우리를 버티게 한 것은 내일의 스타가 되겠다는 야심보다 오늘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자리가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자존심이었습니다. 수백억 자산가라는 말, 그건 참 달콤한 소나기 같았겠지요. 오랫동안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 같은 인생에 그 정도 재력이라면 인생 역전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소나기가 독을 품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을 텐데도 눈을 감아버린 것이지요. 12년 지기 친구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정말 친구를 위했다면 상대가 유부남인지 가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했어야죠. 결국 그 친구도 숙행 씨도 눈앞에 황금의 눈이 멀어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것입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12년 지기 친구라는 존재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라며 소개를 했다는데 상대가 18평 오피스텔에 살면서 수백억 자산가 행세를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친구를 그 수렁으로 밀어넣은 것일까요? 우리 세대에게 친구란 목숨도 나눌 수 있는 의리의 상징이었는데 요즘의 인연은 참으로 가볍고 계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서글퍼집니다. 의리라는 단어가 오염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가면 뺨을 때려서라도 말렸을 텐데 지금은 서로의 욕망을 부추기는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숙행 씨가 받은 벤츠 차량, 강남의 오피스텔, 그런 것들이 과연 사랑의 증표였을까요? 아니면 영혼을 팔고 받은 대가였을까요? 저는 그 친구가 그 남자의 정체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지요.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그 화려한 생활이 신기루처럼 사라질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비겁한 침묵이지요. 남자는 이혼 서류가 남았다는 뻔한 거짓말을 하고 여자는 그 거짓말 뒤에 숨어 현실의 안락을 누렸습니다. 46의 나이에 그런 무책임한 선택을 했다는 것은 스스로 쌓아온 예술가로서의 길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무대 위에서 진심을 담아 노래한다고 했던 그 모든 말들이 거짓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비겁한 침묵이 결국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숙행 씨가 방송에서 말했던 스릴 넘치는 연애, 비밀스러운 만남에 대한 환상이 이번 사건과 묘하게 겹쳐 보입니다. 혹시 그녀에게는 이 부적절한 관계조차도 하나의 연기나 자극적인 드라마처럼 느껴졌던 것은 아닐까요? 현실과 연기를 구분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게 바로 가장 큰 비극입니다. 인생은 연극이 아닙니다. 연극은 막이 내리면 분장을 지우고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인생의 과오는 죽을 때까지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숙행 씨는 자기가 주인공인 비련의 드라마를 쓰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드라마의 엑스트라로 전락한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은 누가 책임집니까? 대학생과 고등학생인 두 자녀 그리고 평생을 남편만 바라보고 산 아내의 삶은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가수가 노래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야지 어떻게 칼을 휘두를 수 있습니까? 12년 지기 친구라는 사람도 이제 와서 입을 닫고 있다는데 그 침묵 또한
공범의 침묵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내 배를 채우는 일입니다. 숙행 씨는 그 기본적인 도덕의 선을 너무나 쉽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선생님, 우리 사회에서 체면과 예의는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특히나 어르신들께서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이름 석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을 인생의 철학으로 삼으셨지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그 소중한 예의가 돈이라는 숫자 앞에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너진 것 같습니다. 숙행 씨가 남자의 재력에 취해 도덕적 의무를 저버린 과정을 보며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체면이라는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장식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의 약속이지요. 숙행 씨가 처음 그 남자를 만났을 때 수백억 대 자산가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다는 것부터가 이미 마음의 중심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 시대엔 예술을 한다는 사람들이 돈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난해도 긍지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짜리 차를 타느냐,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숙행 씨는 그 남자가 제공하는 벤츠와 오피스텔을 받으면서 그것이 자신의 품위를 높여준다고 착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품위가 아니라 족쇄였습니다. 남자의 이름으로 등록된 차를 타고 다니며 매달 관리비까지 자동이체로 받는 삶이 과연 떳떳한 삶이었을까요? 대중 앞에서는 당당한 가수라고 자처하면서 실제로는 누군가의 소유물처럼 살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게 바로 예의가 실종된 자리에 들어앉은 탐욕의 모습이죠. 선생님 말씀대로 그 안락함이 결국 눈을 가렸군요. 사실 그 남자가 정말 수백억 자산가였다면 18평 오피스텔에 살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주 상식적인 의문조차 갖지 않았다는 것은 진실보다 그 남자가 주는 혜택이 더 중요했다는 방증이겠지요. 선생님께서는 이런 물질 중심적인 사고가 우리 후배들의 정신을 어떻게 황폐화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정신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겉모습만 치장하는 꼴입니다. 숙행 씨가 행사장을 다닐 때 그 남자를 남자친구라고 소개하고 매니저처럼 대동하고 다녔다면서요. 주변 사람들이 축하해 줄 때 그 친구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면 짜릿했을까요? 저는 그게 바로 도덕적 불감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을 사실로 믿고 싶어하는 강박증이지요. 우리 세대는 전쟁통에도 부모님 우입해 모시고 제사 지내며 도리를 다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숙행 씨는 한 여자의 가정을 짓밟으면서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항변합니다. 남자가 이혼했다고 속였으니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식이지요. 하지만은 46살이나 된 성인이 상대의 가정 형편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덥석차부터 받고 집부터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예의가 아니라 염치가 없는 것입니다. 염치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다를 바 없죠. 염치라는 단어가 참 뼈 아프게 들립니다. 숙행 씨는 방송에서 순수하게 사랑하고 싶다고 말하며 대중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 순수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유부남과의 관계를 지속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시청자들이 느낀 배신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 모든 부도덕한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특히 타인의 불행 위에 세워진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탈취입니다. 숙행 씨가 겪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지요. 남자는 돈으로 여자의 환심을 사고 여자는 젊음과 이미지를 팔아 안정을 얻으려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법적인 아내와 사춘기 자녀들은 철저히 지워졌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빠의 외도를 알았을 때 느꼈을 수치심을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가슴이 떨립니다. 수백억
자산가라는 화상을 쫓다가 진짜 소중한 가치들을 쓰레기통에 쳐놓은 꼴이죠. 우리 사회가 이런 행태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분류는 그저 추악한 범죄일 뿐입니다. 숙행 씨가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어야 하는데 오히려 위약금 운운하며 남편을 고소하겠다는 태도를 보니 정말 구제불능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선생님, 이 비극적인 이야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아마도 2025년 3월이었을 것입니다. 남자의 아내가 직접 숙행 씨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진실을 밝히며 애원했던 그 순간 말이지요. 그 전까지는 정말 몰랐다고 변명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안개는 걷혔습니다.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것, 사춘기 자녀가 둘이나 있다는 것. 하지만 숙행 씨는 그 후로도 6개월이나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선생님, 왜 사람은 진실을 마주하고도 멈추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건 이미 악마와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3월에 아내의 전화를 받았을 때 숙행 씨는 차갑게 대답했다고 하더군요. 이혼했다고 들었다고 말입니다. 아내가 이혼 안 했다고 아이들이 기다린다고 울부짖는데도 그 친구는 남자의 변명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자가 주는 벤츠를 돌려주기 싫어서였을 겁니다. 강남의 좋은 오피스텔에서 쫓겨나기 싫어서였겠죠. 다시 그 지긋지긋한 무명 가수의 가난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한 여자의 눈물을 외면하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참으로 무섭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온 세상을 다 줘도 만족하지 못하니까요. 숙행 씨는 그 6개월 동안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자와 입을 맞추고 포옹하며 일상을 즐겼습니다. 그 장면들이 CCTV에 다 찍혔는데도 자기는 속았다고 말합니다. 이건 대중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3월부터 9월까지의 그 6개월, 아내의 간절한 부탁을 무시하고 이어간 그 시간들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숙행 씨를 가해자로 확정지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그 안락함이 마약 같았을 것입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멀고 눈앞의 혜택은 너무나 달콤했겠지요. 하지만 선생님,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유혹에 직면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의 선배님들은 그런 순간에 어떻게 스스로를 다스리셨는지요? 우리는 무서운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은 불호령이 떨어지고 사회에서 매장되는 분위기였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 스승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숙행 씨는 CCTV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설마 걸리겠나 하는 안일한 마음이었을까요? 남자가 사업 전화를 하며 아내의 전화를 피할 때 그 비겁한 모습을 보면서도 숙행 씨는 그를 사랑한다고 믿었을 겁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겠지요. 그래야 자신의 행위가 불륜이 아니라 운명적인 사랑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숙행 씨가 인간으로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다리를 스스로 불태워버린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아내의 가슴은 시퍼렇게 멍이 들었고 아이들의 영혼은 갈갈이 찢겼습니다. 그 고통의 무게를 숙행 씨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못합니다. 결국 9월에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고 숙행 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안해하며 연예계 생활이 끝날까봐 위약금을 걱정했지요. 선생님, 진실이 드러났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타인의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손실이라는 점이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그게 바로 요즘 사람들의 민낯이지요. 숙행 씨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도 피해자라고 우리 엄마가 암이라서 병원비 때문에 방송 출연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대목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부모님까지 그런 비겁한 핑계의 도구로 삼을 수 있습니까? 암 투병 중인 어머니가 딸의 이런 행실을 아신다면 병세가 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아내의 이 친정 어머니는 숙행 씨의 팬이었다가 이 사실을 알고 쓰레져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한 사람의 노년을 송두리째 파괴한 것입니다. 숙행 씨는 위약금을 핑계로 남편을 고소하겠다며 가정을 파산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건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더 큰 악행을 저지르는 꼴이죠. 3월에 멈췄더라면, 아니 3월에 무릎 꿇고 사죄했더라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외면의 대가는 결국 파멸뿐이라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선생님, 이 사건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아이들의 고통입니다. 대학생인 큰아이와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 작은아이, 아빠가 집을 나가 연예인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어린 영혼들이 느꼈을 충격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한 가정을 지탱하는 아버지의 역할, 그리고 그 자리가 비었을 때 아이들이 겪는 상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버지는 가정의 기둥이자 아이들의 거울입니다. 그 기둥이 썩어서 제 발로 집을 나가 딴 살림을 차렸으니 그 집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특히나 사춘기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인데 그 창구가 오물로 덮여버린 것이지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을 겁니다. SNS에 떠도는 소문을 보며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아빠가 수백억 자산가라고 속이고 연예인에게 벤츠를 선물할 때 정작 본인들은 18평 집에서 엄마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건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입니다. 숙행 씨는 자기 사랑이 소중하다고 했지만은 그 대가로 두 아이의 유년과 청춘을 앗아갔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원망하는 것을 넘어 세상 전체를 불신하게 될까봐 노인으로서 너무나 걱정됩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았습니다. 내 입에 들어갈 밥을 아껴 자식 책 한 권 더 사주는 게 부모의 기쁨이었지요. 그런데 이 남자는 자식의 미래를 담보로 여흥을 즐겼으니 참으로 천벌을 받을 일입니다. 맞습니다. 아내의 친정어머니께서 숙행 씨의 팬이었다는 사실도 너무나 역설적이고 비극적입니다. 자신이 좋아했던 가수가 내 딸의 가정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그 배신감, 결국 응급실까지 실려가신 노모의 심정을 생각하면 저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숙행 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암이라며 동정을 구했지만 정작 남의 어머니가 쓰러진 것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기심의 극치입니다. 내 부모 귀하면은 남의 부모 귀한 줄 알아야지요. 아내의 어머니는 아마 숙행 씨의 노래를 들으며 위로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수가 내 사위와 바람이 나서 딸을 피눈물 흘리게 했다니 그 충격은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것보다 더했을 겁니다. 숙행 씨는 위약금 때문에 남편을 공격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아내와 아이들을 길거리로 내쫓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모진 말을 입 밖으로 낼 수 있습니까? 우리 세대 연예인들은 대중의 사랑을 받으면 늘 빚진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구설수에 오를까봐 조심하고 또 조심했지요. 그런데 숙행 씨는 가해자이면서도 큰 소리를 칩니다. 아이들이 입시 공부를 해야 할 시기에 아빠라는 작자는 다른 여자와 입맞춤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히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 어떤 사랑을 하겠습니까? 부모의 무책임이 대를 이어 상처를 남기는 것이지요. 참으로 참담한 현실입니다. 숙행 씨는 내용 증명을 받은 뒤에도 아이들의 고통이나 아내의 절규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방송 출연과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만을 계산했지요. 선생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른답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아닙니까? 숙행 씨는 46살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주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자기 욕망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는 것이지요. 만약 그 친구가 정말 어른이었다면 3월에 아내의 연락을 받았을 때 당장 관계를 끊고 무릎 꿇고 빌었어야 합니다. 그게 사람의 도리이고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입니다. 하지만은 숙행 씨는 6개월을 더 끌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아이들은 아빠를 잃어버렸고 엄마의 눈물을 보며 자라났습니다. 숙행 씨가 부른 트로트 가사 중에 부모를 기리고 하늘 노래하는 곡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부를 때 아이들의 눈물을 한 번이라도 떠올렸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약금이 아까워서 방송 녹화를 강행했다는 그 뻔뻔함이 결국 그녀를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대중은 바보가 아닙니다. 가식은 언젠가 벗겨지게 돼 있고 그 대가는 혹독할 것입니다. 선생님, 숙행 씨가 불륜 사실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가왕이라는 대형 오디션 프로그램의 녹화를 강행한 점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미 내용 증명을 받아 소송이 시작될 것을 알면서도 카메라 앞에서 웃으며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 말이지요. 시청자들은 그녀의 절절한 목소리에 박수를 보냈지만 정작 그녀의 내면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연예인으로서의 직업 정신일까요? 아니면 대중을 향한 오만한 기만이었을까요? 그거는 직업정신이 아니라 뻔뻔한 연기입니다. 우리 배우들은 무대 위에서 슬픈 역할을 맡으면 온 마음을 다해 슬퍼합니다. 하지만 그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기 때문이지요. 숙행 씨는 자신의 추악한 진실을 가리기 위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시청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녹화장 뒷방에서는 아내의 연락을 무시하고 남편과 붙어 지내면서 카메라가 돌아가면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가수인 척 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그 연예인은 그날로 방송계에서 퇴출당했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들고 다니지 못했을 겁니다. 숙행 씨는 아마 자신이 끝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요. 혹은 인기를 얻으면 대중이 용서해 줄 거라는 오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명예는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명예는 쌓기는 힘들어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숙행 씨는 12월 23일 첫 방송에서 시청률 8%를 기록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일주일을 가지 못했지요. 6일 만에 JTBC 사건 반장을 통해 모든 진실이 폭로되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숙행 씨는 무슨 생각을 하며 SNS 댓글을 보았을까요? 사람들의 응원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느껴졌을지 아니면 오히려 그 상황을 즐겼을지 의문입니다. 아마 불안에 떨면서도 승리감을 느꼈을지 모르죠. 법보다 인기라는 힘이 더 크다고 믿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 대중은 정의롭습니다. 특히나 트로트를 사랑하는 어르신들은 가수의 인성까지도 노래의 일부분으로 봅니다. 숙행 씨가 부른 노래들이 이제는 소음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 목소리에 담겼던 한과 눈물이 사실은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고 얻은 벤츠와 오피스텔에서 나온 위선이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제작진도 참으로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출연자가 그런 엄청난 소송에 휘말려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겠지요. 숙행 씨는 동료 출연자들에게도 큰 민폐를 끼친 것입니다. 자신의 출연 장면이 통편집되면서 프로그램 전체의 흐름을 망쳐놓았으니까요. 이게 바로 책임감 없는 인간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입니다.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그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결국 자신을 옥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맞습니다. 동료 가수들과 제작진은 그녀를 진심으로 응원했을 텐데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숙행 씨는 위약금 때문에 남편을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방송사에 끼친 유무형의 손해는 어떻게 책임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한 시대의 스타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스타라는 말은 빛난다는 뜻 아닙니까?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등대 같은 존재여야 합니다. 그런데 숙행 씨는 스스로 흙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까지 그 흙탕물을 뒤집어 쓰게 만들었지요. 우리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기는 거품처럼 사라지지만 당신이 살았던 삶의 흔적은 비석처럼 남는다는 것입니다. 숙행 씨의 비석에는 이제 불륜과 기만이라는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돈 몇 푼, 차 한 대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긴 대가입니다. 이제 와서 사과문을 올리고 SNS 댓글을 막는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방송사나 시청자가 아니라 상처받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먼저 향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녀가 대중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선생님, 폭로가 있은 뒤 다음 날인 12월 30일 숙행 씨는 인스타그램에 자필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제작진과 시청자들에게는 사과하면서도 정작 인생이 송두리째 파괴된 아내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만을 강조하며 속았다고 주장하는 그 태도, 이것을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사과가 아니라 면피용 선언문입니다. 사과의 핵심은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배상입니다. 그런데 숙행 씨는 피해자인 아내를 철저히 지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저지른 6개월간의 고의적인 불륜을 시인하는 꼴이 되니까요. 끝까지 자기는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유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이 보시기엔 그게 얼마나 가소로운 일입니까? 3월에 이미 아내가 전화를 해서 모든 걸 알렸는데도 속았다고 말하는 것은 시청자들을 바보로 하는 것입니다. 사과문이라는 것은 내 허물을 드러내고 처분을 기다리는 겸허한 자세여야 하는데 숙행 씨의 그런 자신의 연예계 복귀를 위한 징검다리를 놓으려는 속셈이 뻔히 보입니다. 진심으로 미안했다면 아내를 직접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아이들에게 용서를 빌었어야지요. SNS 댓글 창을 막아버린 것만 봐도 그녀가 대중의 쓴소리를 들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댓글 기능을 막아버린 것은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였지요. 아내에 대한 사과가 없는 사과문은 결국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선생님, 우리 세대에는 잘못을 저지르면 석고대죄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온몸으로 책임지는 그 결기가 참으로 그립습니다. 요즘의 사과는 너무나 가볍고 전략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적인 사과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숙행 씨는 위약금 때문에 남편을 고소하겠다며 아내를 협박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쓴 사과문에 무슨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아내는 지금도 변호사를 통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지켜온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친정 어머니까지 쓰러진 마당에 가해자의 반성 없는 사과문은 또 다른 가해일 뿐입니다. 숙행 씨는 자신이 속았다고 주장하지만 설사 처음엔 속았더라도 진실을 안 뒤의 행동이 그녀의 본성입니다. 6개월간의 동거와 스킨십 그리고 방송 강행,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동정을 구하다니요. 우리 선배들이 보기에 이건 연예계 전체의 얼굴에 칠을 하는 행위입니다. 예술가는 고결한 영혼을 가져야 합니다. 그 영혼이 썩어 있는데 어떻게 좋은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숙행 씨는 사과문을 쓸 게 아니라 자신이 누렸던 부당한 혜택들을 모두 내려놓고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참으로 매섭고도 정확하십니다. 숙행 씨는 위약금 얘기를 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실제 위약금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하더군요. 결국 위약금은 아내를 협박하고 남편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한 핑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파렴치한 행동들이 드러날수록 대중의 분노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협박하다니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숙행 씨는 자신이 스타가 되면은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겠지만 그게 바로 파멸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내는 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20년간 쌓아온 삶의 존엄을 되찾고 싶은 것이지요. 숙행 씨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저지른 6개월의 시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파괴한 것에 대해 법적,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지요. 지금처럼 숨어서 SNS나 관리하는 모습은 비겁한 도망일 뿐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진짜 눈물을 흘리고 있고 누가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숙행 씨의 팬카페가 폐쇄되고 응원 계정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그녀의 노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녀의 인간성이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느냐는 기억입니다. 숙행 씨는 그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선생님, 숙행 씨의 모든 출연 장면이 삭제되고 재방송에서도 사라지는 과정을 보며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인기와 부가 단 일주일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무대는 차가운 편집실의 가위질에 잘려나갔지요. 선생님께서는 수십 년간 최고의 자리를 지켜오시면서 명예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고독하고 힘든 싸움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명예라는 것은 유리로 만든 성과 같습니다. 안에서는 화려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지만은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산산조각이 나지요.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자신을 담금질해야 합니다. 숙행 씨는 그 성을 모래 위에 지었습니다. 타인의 눈물과 배신이라는 모래 위에 말입니다. 그러니 파도가 한번 치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지요. 제가 60년 넘게 배우 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했던 것은 바로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누군가 공짜로 차를 준다, 집을 준다 하면 저는 일단 의심부터 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 대가는 반드시 내 명예나 양심으로 치러야 하니까요. 숙행 씨는 그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벤츠 한 대 값이 자신의 인생 전체보다 비싸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이제 조명이 꺼진 방 안에서 홀로 남은 그녀가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억울함보다는 지독한 공허함일 것입니다. 자신이 믿었던 돈도 남자도 친구도 결국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테니까요. 선생님 말씀대로 그 지독한 공허함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겠지요. 12년 지기 친구도 수백억 자산가라던 남자도 지금은 침묵하거나 도망갔습니다. 결국 책임은 오롯이 그녀 혼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우리 세대 연예인들은 사고를 치면 자숙하며 산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사회봉사를 하며 속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대중의 용서를 구하는 행위이기도 했지만은 무너진 자아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기도 했지요. 요즘은 자숙도 하나의 전략이 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잠잠해지면 다시 나오겠지 하는 얄팍한 계산 말입니다. 하지만 숙행 씨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거는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한 가정을 계획적으로 파괴한 일입니다. 아내는 지금도 변호사와 소송을 준비하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숙행 씨가 정말 자숙하고 싶다면 우선 그 남자가 준 모든 부당한 혜택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요. 명예라는 건 한번 더럽혀지면 씻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시대엔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 길거리에서 침만 뱉어도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대중의 시선이 무서웠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깊었습니다. 숙행 씨는 그 예의를 저버렸습니다. 그녀가 겪고 있는 이 고립은 본인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그늘이 얼마나 깊은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늘에서 나오는 법은 정직해지는 것뿐입니다. 맞습니다. 정직함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지요. 숙행 씨는 SNS 게시물을 지우고 잠적했지만 대중의 기억까지 지울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통해 명예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했다는 것보다 어떻게 성공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큰 유산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장땡이라는 생각, 그게 나라를 좀먹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칩니다. 숙행 씨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독이 든 성배를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녀는 지금 아주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겨울은 본인이 만든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끝나지 않는 한 그녀의 겨울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 한 사람의 선배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명예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조명이 꺼진 뒤의 삶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선생님, 어느덧 이야기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숙행 씨와 그 남자의 관계가 9월에 끝났다고 하지만 그들이 남긴 파편들은 여전히 날카롭게 주변 사람들을 찌르고 있습니다. 아내는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며 남편의 배신과 숙행 씨의 기만 사이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지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단순히 한 가수의 몰락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을 지켜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건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짓밟혔고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내는 20년이라는 시간을 부정당했습니다. 그 고통은 어떤 위자료로도 보상받을 수 없지요. 하지만은 그녀 곁에는 두 자녀가 있고 비록 병상에 계시지만 어머니가 계십니다. 이제는 상처받은 이들이 서로를 보듬으며 다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숙행 씨는 끝까지 피해자라고 우기며 남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했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CCTV 영상이 증거로 채택되었고 6개월간의 고의적인 불륜 사실은 명백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일 때 비로소 도덕의 기준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숙행 씨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 좋겠지만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그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 씁쓸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내는 처음에 남편을 믿으려 했고 숙행 씨에게도 기회를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조롱과 협박이었지요. 이 과정에서 아내가 보여준 용기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침묵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이 바로 명예를 지키는 또 다른 방법임을 보여주었으니까요. 아내분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자신의 가정사가 세상에 드러나는 수치심을 무릅쓰고 진실을 밝히기로 한 것은 더 이상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숙행 씨 같은 가수가 무대 위에서 사랑을 노래하는 꼴을 더는 볼 수 없다는 정의감도 있었겠지요. 우리 인생은 참으로 깁니다. 지금은 이 상처가 영원할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굳은 살이 백이고 새살이 돋습니다. 다만 그 흉터는 남겠지요.
그 흉터를 훈장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해 드려야 합니다. 숙행 씨는 이제 대중의 기억에서 서서히 잊히겠지만 그녀가 저지른 악행은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부메랑이란 말이 있죠. 자신이 던진 칼날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아내분과 아이들이 이 모진 풍파를 견뎌내고 다시 환하게 웃을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도움보다 소중한 것이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선생님의 따뜻한 위로가 피해자분들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12년 지기 친구와 남자의 거짓말, 그리고 숙행 씨의 탐욕, 이 삼박자가 한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햇볕과 같아서 아무리 가리려 해도 결국 구름 뚫고 나옵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 연예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훈은 뼈 아플 때 더 깊이 새겨지는 법입니다. 숙행 씨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탐욕의 도구로 썼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랑도 잃고 명예도 잃고 직업도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사람들의 비난뿐입니다. 이게 바로 순리를 거스른 자의 최후입니다. 우리 후배들은 이 사건을 보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꽃길인지 아니면은 가시밭길인지 말입니다. 설사 꽃길이라 해도 남의 꽃밭을 짓밟고 가는 길이라면은 당장 멈춰야 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뒤를 돌아봤을 때 부끄러움 없는 발자국만 남기고 싶다는 소망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다시금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사람이니까요. 아내분, 힘내십시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해 가정을 지켰고 이제는 당신 자신을 지킬 차례입니다. 선생님, 긴 시간 동안 한 시대의 선배로서 그리고 인생의 어른으로서 고귀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그 시절 그 스타라는 프로그램 이름처럼 스타는 빛나야 하지만 그 빛은 정직함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숙행 씨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리고 명예라는 가치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깊이 체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 인생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 가시는 우리 세대 동무들에게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요? 오늘 참 마음이 무겁고도 정화되는 기분입니다. 동건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 역시 지나온 세월을 다시금 반추하게 되네요. 우리 나이쯤 되면은 이제 더 얻을 것도 더 잃을 것도 많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걸어온 길이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내 자식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지 그것만이 걱정일 뿐이지요. 숙행 씨의 사건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쫓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찰나의 쾌락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바람이 불면은 흩어지는 낙엽과 같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가 베푼 온기와 내가 지킨 정직함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슴 속에 평생 말하지 못한 짐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탐욕의 끈을 놓지 못해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오늘 밤은 가만히 손을 가슴에 얹고 자신과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 석자 앞에 부끄러움은 없는지 말입니다.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이 가슴을 울립니다. 내 이름 석자 앞에 부끄러움은 없는가? 이 질문은 비단 숙행 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딛고 얻은 행복은 결코 오래갈 수 없음을,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상처받은 피해자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를 전하며 그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의 평온을 되찾으시길 기원합니다. 동건 씨, 오늘 저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우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이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노래 실력만큼이나 인격을 닦는 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도리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많기에 아직은 살만한 세상입니다. 저 이순재도 죽는 날까지 무대 위에서 정직하게 연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이순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선생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자신의 그림자를 살피며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시절 그 스타,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와 도덕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의미 있는 목소리를 담아내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 사회를 더 맑게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